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가 됐어요. 한겨레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 카톡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점은 지난 2022년 6월경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샤넬 화장품 이제 포장된 사진을 보내면서 은밀하게 전달만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언제 사무실 한번 오시면 좋죠라고 최 목사를 초청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보도를 하려면 이게 전체를 다 봐야 되죠. 카톡톡의 일부만 딱 이게 떼가지고 보면 마치 이게 김 여사가 뭐 선물 받으려고 바로 초대한 것처럼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김 여사가 이게 계속 이런 거 필요 없다. 또는 이게 그 스토커처럼 계속 만나자고 했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카톡을 다 공개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일부만 떼나면 완전히 오해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정반대 상황이다. 오히려 김 여사는 계속 그 선물이 필요 없다. 또는 이게 안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버지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공작이니까 어떻게든 이게 만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스토커법으로도 고발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예. 근데 받은 게 사실이고요. 사실 저기에서는 뭐 지금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국민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 저기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카톡으로도 이미 내가 당신에게 명품을 줄 거야라는 거를 드러내 버렸고 이런 건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의 카톡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있다면 공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 300만 원짜리의 어떤 이 명품 가방이 주어졌다면 이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향수랑 이런 것도 180만 원어치 상당이었다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직접 이런 걸 다 뜯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300만 원짜리 가방도 뭐 어디 대통령 어디 보관실에 있다고 하는데 이 향수나 이런 것들은 이미 뜯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관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쌓이게 굉장히 되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빨리 어떤 형태로든 이것의 진실을 밝히는데 좀 도움을 좀 줘야지 검찰만 저렇게 하고 있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또 못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저 사람들은 성역에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권층 그거 있으면 안 된다고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층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딱 오해를 하게 되죠. 그 오해를 제발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사실 이제 검찰이 확보한 이제 최재형 목사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대답 요약권 뭐 이렇게 해서 A4 용지 6장짜리 문서가 있는데 이제 방송용으로 뭐 준비를 했던 문서라고 해요. 한겨레가 입수를 했는데 이제 문서에서 화장품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니까 비서에게 선물 포장지 뜯도록 하고 직접 물건을 만지면서 확인을 했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목사가 진짜 나쁜 사람을 봐요. 본인이 김 여사가 먼저 선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아버지 친구라면서 선물이라고 조건 없이 주놓고 이걸 이렇게 다 몰래 찍어서 공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기자들하고 저녁 자주 먹어요. 후배 기자들. 그러면 이게 저녁 먹고 나면 진짜 인간적으로 야 너 택시라도 타고 와라. 제가 5만 원 1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이게 안 받을래요 김영란법에. 그러면 이게 야 내가 네 대학 선배인데 내를 못 믿냐. 이 정도는 이게 인간적인 의리아니냐. 이러면 이게 억지로 제가 10만 원이나 5만 원 준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촬영해가지고 기자를 자르고 처벌하면 제가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저는 목사가 자기 아버지 친구를 하면서 이게 안 받겠다는 걸 억지로 가지고 샤넬 그래 화장품 하나 선물이라고 주놨고 그 선물이라는 걸 뜯어야지 그럼 선물이라는 걸 뭐 버립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몰래 카메라 찍어서 이렇게 나라를 두동강 내는 진짜 이게 너무 아무리 정치가 각박해도 우리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SK 받잖아요. 그때는 300억, 1000억, 몇천억씩 이래 받았잖아요. 이런 거는 수사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이거 선물하는 아버지 친구라고 화장품 이거가 나라가 두 조각이 나야 됩니까? 우리나라 이게 정치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까? 이러니까 김정숙 여사도 기내식도 조사하자 뭐 하자. 왜 이렇게 정치 수준이 떨어졌습니까? 대통령이 뭐 기업에 몇십억 몇백억 받으면 그걸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뭡니까 나라 꼴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이때 대담 요약권이라고 하는 검찰에서 얘기했던 게 6월 20일 문건이거든요. 근데 6월 20일 전에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적 채용 이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적 채용 봉화마을 갔을 때 왜 양옆에 서 있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코바나 콘텐츠 직원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선물 포장 뜯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어쨌든 공식적인 라인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 라인으로
수단으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각이 된 거고 그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켜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명품백들을 다 들고 있는 거 그 장면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까지도 아마 검찰에 다 넘어가 있을 텐데 이런 지점까지도 전부 다 수사가 돼야죠. 이 한 건이 아닐 거라는 세간의 이 약간 믿음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불식시켜야 돼요. 그 수사를 의혹을. 통해서 알아봐야 네. 될 부분인 것 네. 같고, 근데 이제 최재형 목사가 그럼 무슨 부탁을 했느냐? 청탁의 내용이 이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취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달 31일 검찰 소환 조사 받으면서 대통령실 조모과장이랑 통화 녹취를 제출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 조모과장이 2022년 10월에 최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서초동이 이제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여사가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의미했던 것이라는 주장인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지금 이제 그 범죄가 되려면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물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게 부정한 청탁입니까? 뭐 자기한테 최 목사가 한 자리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김창준은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국민으로서 연방 하원 의원까지 했잖아요. 이런 분을 자문위원으로 해주면 나라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이거 제안이에요. 이런 제안도 못합니까? 대통령 만나면 저도 어떤 분이 미국에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이분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제안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부정한 청탁 목사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돌아가시면 국립묘지 이게 부정한 청탁입니까?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국립묘지 이런 게 우리 민원이나 제안도 있잖아요. 대통령 만나다 보면 이게 소통 아닙니까? 이걸 마치 이게 엄청난 범죄 청탁인 것처럼 김창전 의원이 저는 자문위원 하는 게 맞다 봐요. 저도 대통령 만나면 제안하고 싶어요. 이게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또 이게 하고 선물하고 이게 대가성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선물 준 겁니까? 그럼 선물 받으려고 이게 자문해 줘야 됩니까? 저는 대가성이 없다 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을 제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한번 알아볼 수도 있죠. 김창준 가능한지. 왜? 훌륭한 분이 맞잖아요. 신문에 많이 났고 우리나라 빛낸 분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극히 뭐 상식적인 제안이고 알아본 건데 이걸 마치 엄청난 범죄로 몰고 가는 거 이건 잘못됐다 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만일 서초동이 김건희 여사가 맞다면 이제 이게 정식 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권력기관이라든지 공식 직함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대통령실이 움직였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부인도 이게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야당 안에 청와대 안에 야당이 영부인이에요. 그럼 우리 옛날에 유경숙 여사나 이호 여사나 다 있으면 뭐 민원이나 제안할 거 있으면 그 대통령 부인한테 하면 합리적인 제안이면 대통령 부인이 또 남편하고 밤에 상의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국정에 엄청난 개입입니까? 김창준 자문위원이 훌륭한 분을 제안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좀 알아봤다 해서 이게 마치 뭐 국정을 다 뒤에서 농단한 것처럼 그거는 너무 과대한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 부인은 허수아비입니까? 아무 데도 관여 못합니까?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다 이게 하나의 대통령으로 봐요. 영부인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영부인도 인사 추천할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왜 문제됩니까? 근데 이렇게 선물 받고 당연히 선물이 없었으면 뭐 누구든지 그런 조언들을 할 수 있고 제안도 해줄 수 있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고 오만 군데다가 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녁 때 밤에 어차피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상이 저런 상이 속상한 거 안 상한 거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선물이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청탁을 했다고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됐던 계기도 원래 다른 자리에서 뭔가 금융위원회에 뭐 이렇게 청탁 전화를 받는 것 같아서 그거를 실제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걸 또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 실제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실제로 진짜 대통령 V1, V2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까지도 막 세간에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잡으려면 계속 이런 증거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꺼내놓거나 이러질 필요가 없고 그냥 나와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뒤로 빼고 뭐하다고 하다가 앞에 게 거짓말이 되고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의혹이 계속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가면은 과연 호미로 막을 걸 진짜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